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5 대비, 이게 너무 입에 안 붙어가지고요. 제가 오늘도 파일을 2024로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바꿔서 보내주시고, 제가 글 올릴 때도 이거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카페에다가도 24로 올렸어요. 25 대비입니다. 일단, OT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초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올해 강의가 지금 맞춤형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활용해서 내가 좀 빨리빨리 듣고 싶은 거는 빨리빨리 듣고, 그리고 지금 서양 박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맞춤형이라고 제가 쓴 이유는 이게 온오프 블렌디드여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핵심 이론을 시작을 했지만 핵심 이론에 그 세 가지 섹션이 있죠. 세 가지 섹션이 뭐가 있냐 하면 교육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제가 모든 강의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강의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서 추수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냥 이제 핵심 이론 듣고, 핵심 이론 들으실 때 기출이랑 이렇게 엮어서 들으시는 거를 권해요. 추수 선생님들한테는. 그리고 재수 이상인 선생님들은 기출을 가장 먼저 보시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에다가 문제풀이를 그냥 하반기 거를 싹 가져오시는 거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추수 선생님들은 문제풀이를 지금 보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니즈가. 근데 니즈가 똑같은 걸로 놓고 수업을 하면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하반기까지 그냥 약간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돼요. 본인이 어디가 부족해서 거기를 빨리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는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약점을 채우는 거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내가 여기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하는 부분은 가져다가 계속 들으면서 거기를 계속 메꿔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하고 재수 선생님들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하는 거가 매우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렇게 이제 그 맞춤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실시간대로 이렇게 가는 것대로 하지 않고 요렇게 생각해서 한 게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선생님들 나눠드렸죠. 뭐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저에게 하셨던 얘기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그래서 추수생에게 맞춰 있는 커리큘럼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가 안 하려고 하다 보면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론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이제 1차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유효할 수 있는데 대부분에게는 거의 아닌 것이, 개론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용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주 안목이 뛰어나지 않는 한 그 중에 뭐가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한 번을 봐요. 그럼 이제 한 번을 다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론서를 보실 거면 빨리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그냥 쫙 봐라.
그러면 이제 맥락이 잡히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거는 암기하거나 시험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 내가 이제, 왜냐면 그래도 그 전에 공부를 웬만큼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제 모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가 아니라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은 다음에 개론서를 거기를 가서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개론서를 보신다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2024년에 찍은 하반기 문제풀이반을 그대로 지금 이제 문제풀이반으로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심지어 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시험 볼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 있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왜 몰랐고 지금 이제 나와서만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반복을 안 해서예요. 왜냐면 하반기에 그때 막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때 이렇게 해서 9월까지 하고 나면 10월, 11월 2달밖에 없어서 이때 막 반복을 돌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뭐 5회독, 6회독을 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3회독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 번 풀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문제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컨셉이 뭐냐면 문제풀이반에서는 비껴가지 않겠다. 촘촘하게 문제로 다 걸러보겠다. 개념들은 확실하게 거기서 다 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개론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다 모아서 핵심 개념 정리 문항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비껴놔서 문제가 나오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제 어떤 선생님이랑 상담을 잠깐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제 수업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심리학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강의 올려드린 거 보시면 그냥 다 문제였고 똑같이 빈칸이 다 똑같이 쳐 있어요. 근데도 그거가 어떤 체계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한 걸 상반기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하려면 설명을 듣고 내면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반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상반기로 가져오고 그거를 먼저 하신 선생님들은 하반기 때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그때가 이제 한 2회독에서 3회독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때 시기가. 그러면 그때 3회독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심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심화 문제로, 그러니까 심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실전형 문항. 실전처럼, 그러니까 약간 모의고사 같은 형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라 섹션별이니까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문제의 성격은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개념을 좀 더 적용한 문항들로 하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상반기에 완전히 개념 정리가 다 끝나 있고 하반기에 하시는 거는 이제 재수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그럼 초수 선생님들은 어떡하냐? 초수 선생님들은 7, 8, 9월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듯이 그냥 연간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강의들을 핵심 개념 문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바쁘겠죠. 강의가 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나도 문제를 어떤 건지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면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인출 중심으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상반기에 하셔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이제 커리큘럼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념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5개념을 못 잡아요. 뭐가 아니면? 문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오개념이 안 잡혀요. 틀려야 내가 왜 틀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틀린 거를 따라서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거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가 아는 걸로 가는 게 공부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뭘 하냐면 개론서를 보면서 아는 것들을 다 한 번씩 곱씹으면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그러면 이제 아는 걸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새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면 더 늘지 않아요, 점수가. 그래서 결국에는 약점을 찾아서 강점으로 옮기는 거를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재수 이상은 그렇게 하시는 게 상반기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강의만 소화하기도 사실은 상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강의를 따라오되, 그치만 이제 심화반, 마인드맵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이걸 프로그램을 넣으셔야 돼요. 어디에 넣을 건지. 그래서 그 넣는 시기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점수 안 나와요. 이게 제일 많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가 사실 제일 많고요. 그건 답답할 노릇이죠. 그쵸? 그래서 그걸 찾아서 메꾸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눈에 띄는 점수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3월까지 10점, 그 다음에 6월까지 10점. 요거가 이제 그 한 50점대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부분에 점수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50점대, 50점 초반부터 50점 중반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두 개의 예시를 드렸는데요. 그거는 볼게요. 그리고 이거 뒤죽박죽.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계속 시험 보기 전에 막 해서 간신히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어디로 갔어요.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주섬주섬 모아서 새로 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지식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큰 거부터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짜잔한 것부터 이렇게 채워서 똑같이 안 중요한 것과,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중요한 거에서 80%가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인드맵하고 기출이에요. 이거 정리가 상반기에 다 끝나셔야 돼요,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줄지어 있으면 안 되고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애들이.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기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를 여기는 1, 2, 3, 여기는 1, 2, 3으로 해놨어요. 제가 방금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계속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거든요.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찍어야겠다. 빨리 찍어서 올리고 선생님들이 보신 다음에 다시 궁금한 거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니까 상담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주제별로 묶어 듣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크게 뭐뭐가 있다고 했냐면 교육론이 있고 서양음악이 있고 국악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세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론과 관련된 강의는 똑같이 이제 평가 영역 분류표를 이따가 나눠 드릴 건데요. 영역 분류표라고 하는 건 시험에 어떤 영역이 나오는지가 분류가 쫙 되어 있는 거고, 아마도 제 기출해설을 하나라도 들으신 선생님들은 항상 보시게 되는 게,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게 평가 영역 분류표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나 이렇게 낼 거야 라고 분류를 다 해놓은 표거든요.
그러면 교육론에서 나오는 게 철학이 있고 미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교수법이 있고 평가가 있고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 보통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현행교육과정 2개가 나왔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다루는 그러면 과목이 뭐냐. 일단 기출해설에서 요 분류표 그대로 다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반이잖아요. 핵심 이론에서는 2주 다뤄요. 2주밖에 못해요. 시간이 이제 8주 안에 우리가 이걸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출에서는 3주 다뤄요. 2주에서 조금 더 넘어서 3주 가까이 그렇게 됐거든요. 3주를 다뤄요. 그리고 교육론, 마인드맵, 심화반에서 7주로 다뤄요. 이제 다 다른 교재로 다루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5주로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을 생각해 보시죠. 나선형 교육과정을 생각해 보면 나선형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1단계예요. 1단계에서 핵심 이론으로 교육론을 했죠. 그러면 2번째 단계는 기출이에요. 요걸 해요. 그래서 그동안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내가 한 걸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심화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론서를 다 봐요. 개론서 다 보고 거기에다가 그 개론서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제일 중요한 거 찍고 그 옆에 뭐 있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가지치기를 해드리는 게 마인드 맵이에요. 그럼 요게 3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4번째 단계가 요거예요. 문제풀이. 그럼 이제 이걸 언제 하냐. 얘는 1, 2월에 하고 얘도 1, 2월에 같이 해요. 보통 이제 초선생님들도 다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론서를 자세하게 다룬 마인드맵 심화반을 보통 제가 3, 4월에 했거든요. 직강으로 강의를 할 때는. 근데 이거를 그냥 지금 그 전에 상반기 강의에서는 사실 내용이 크게 거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론이니까 문제가 바뀌지 이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 4월에 했던 것을 인강으로 지금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7, 8월에 하는 7월에 하는 요 문제풀이반도 지금 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교육론을 쫙 한 통으로 한 번에 다 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거를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한 것을 순서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달이 걸리지 않고 같은 내용을 문제로도 풀고 기출로도 풀고 문제풀이로도 하고 개론서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내용들이 쫙 꿰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주제별 묶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묶어서 하시라는 건데 그럼 이걸 언제 묶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하시라는 거고 선생님들이 이걸 다 들은 다음에 본인이 짜보고 저한테 한번 컨펌을 받고 싶어요. 이게 저한테 정말 잘 맞는지. 그럼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짜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 듣기 이거를 하면 5달에 할 거를 2달 또는 1달 반으로 줄여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1월, 2월, 3월에 마인드맵하고 교과서를 문제풀이를 묶어서 1월, 2월, 3월 해서 3월에서 4월까지 일단 문제로 한번 쫙 다 보세요. 라고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시간표 어떻게 짤 건지까지, 이제 시간표 짜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건데요. 아침 먹고 이제 예전에 경기에서 수석하셨던 선생님이 한참 전이에요. 그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 물어봤더니 이제 사실은 상반기에는 조금 일을 병행하면서 하느라고 좀 잘 그러니까 충분히 못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상반기가 이제, 그러니까 한 3, 4월 정도까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이게 이제 444예요. 그럼 12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8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병나요.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하시면. 그래서 아침 먹고 3, 점심 먹고 3, 저녁 먹고 3. 요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아침 먹고 2, 점심 먹고 2, 저녁 먹고 2.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빨리 이제 30분씩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1월 안에 적어도 아침 먹고 3, 점심 먹고 3, 저녁 먹고 3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하면 이제 오후는 조금 더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간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만큼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시간이 중요하냐? 완전 절대 시간이랑 비례해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강의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강의를 이렇게 이제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교육론을 내가 이 주제별로 쫙 묶어서 다 끝내겠다를 하려면 여기 2시간, 그러니까 이틀 강의, 여기 3일 강의, 그러면 이제 5일 강의가 된 거죠. 여기 그러면 12개가 된 거고 여기에다가 17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강의가 뭐 한 5시간에서 좀 많으면 더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 먹고 사, 점심 먹고 사, 저녁 먹고 사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은 아침 먹고 사를 할 때 강의를 그냥 쫙 하루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엔 쭉 복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역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또 아침 먹고 사 했을 때 강의를 쫙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 또 복습하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수 선생님들은 교육학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실기를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이걸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강의를 듣기 위한 시간을 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 계산을 해보니까 3,000시간 정도 선생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있더라고요. 좀 넘어요. 10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 3,000시간이 좀 넘는데 강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뽑아왔을 때 한 400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은 3,000시간에 400시간이면 10분의 1이 좀 넘는 거죠. 강의가. 근데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완전 오산이에요. 강의는 본인의 공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도와주는 거지 공부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재수 이상 되신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일단 이해는 됐기 때문에 암기를 막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시간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그러면 제가 요 번호를 설명드릴게요. 요 번호는 뭐냐면 왜 여기가 1, 2, 3으로 했냐면 자,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일단 처음에 한 섹션을 문제를 풀어보세요. 뭐냐면 구멍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멍이 어딘지를 문제를 빠르게 푸세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 한 주 분량의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뻥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체감하기 위해서 이거를 푼 거지 이거를 다 반복 연습하고 5개년 파악하기 위해서 강의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1번은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집도 같이 풀어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막 구멍들이 막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한번 그 쇼크를 딱 받은 다음에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구조화하고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순서가 되는 건데요. 이건 문제를 푸는 순서예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걸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왜 이거를 1번으로 놨냐면 기출부터 풀고 다 해설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출을 좀 소홀히 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난 기출을 아주 열심히 풀어보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풀지 않았어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1번을 아예 기출이 뭐가 나오는지를 히스토리를 한번 쫙 훑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요 순서가 되겠죠. 기출, 그 다음에 여기 심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수업을 초수 선생님들 이제 제가 수업할 때 했던 그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이거를 1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를 1번으로 하실 분들은 5개념을 빨리 찾고 싶은 분,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그냥 핵심 개념 문항만, 그 심화 문항 말고 그것만 쫙 한번 다 보고 아, 구멍이 많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아, 올해 문제가 여기 이렇게 다 있구나 또 보시고, 그럼 내년에는 뭐가 나오려나, 자,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작년 문제들도 보시고, 올해 나온다면 이제 어떤 거가 나올 텐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모르는 거에 집착해라. 그래야 점수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걸 찾는 거에 희열을 느끼세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요. 근데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희열 같은 거 안 느껴요.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근데 이 강의는 초수 선생님들이 들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론서를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씹어드리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교육론을 먼저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이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궁금해. 개론 그냥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 쫙 듣고 그 다음에 개론서도 찬찬히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7, 8주에 우리 핵심 이론으로 이거 교육론을 할 거거든요. 2주. 그때 그걸 들으면서 쫙 머릿속에 정리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걸 시작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순서를 정하는 거가 어려우신 분들은, 초수 선생님들은 그냥 따라오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내가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옵션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뭔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는 제가 짠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내가 되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빨리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모르는 거는 그냥 이거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러신 분들은 이제 그 주제가 다 똑같이 목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강의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머 엘리엇을 수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로 다 이해될 리가 없거든요. 핵심 이론에서 리머 엘리엇이 다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얘는 좀 천천히 한번 들여다 봐야겠다 싶으면 이제 찾아서 다시 듣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 들은 다음에 나중에 들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쭉 한번 듣겠다. 약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강의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한꺼번에 다 소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놓고 나면 그거를 빨리빨리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제별 묶어듣기가 제가 교육론을 먼저 1번으로 해드린 이유는 사실 얘가 양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금방 뭔가 3분의 1이 끝난 것 같은 희열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시작을 하실 때 예시를 이제 들은 게 마교심부터 시작하는 걸 예시로 드렸고, 그리고 이거 고득점 받는 방법에서 진짜 중요한 게 시험이랑 나를 알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기출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 주어져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해서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 이거 그 문제 약간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쓱 지나간 거는 안 본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하는데, 이거를 내용별로, 그래서 판소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게, 음악교육 심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나왔던 쭉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 히스토리를 순서대로 주제별로 다 엮어놓은 강의가 올킬 기출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걸 안 했던 분이 이걸 하면 아주 눈에 띄게 점수가 올라요. 제대로 그 기출을 제대로 안 보신 분이. 왜냐하면 올해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세 문항은 완전 똑같이 나오잖아요. 매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맞느냐? 핀트를 못 맞춰서 틀려요. 그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뭘 쓰라는 거지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틀려요. 숫자 이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래서 이걸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틀려요. 근데 이미 맥락은 다 기출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분하고 안 본 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세 문항 정도면 거의 7, 8점, 많으면 10점. 근데 보통 그 중에서 이제 쉬운 문항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점짜리 문항이면 4가지 물어보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 중에 요 정도 된다고 하면 2, 3점만 내가 맞아도 올해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1, 2점이 아니라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데, 물론 올해 교육학이 상당히 채점을 칼퇴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12점, 13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은 교육학 때문에 망하신 분도 꽤 많아요. 안 된 경우에 전공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놓고 저기를 해버리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전공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기출을 봐서 2, 3점을 챙겼다. 그러면 떨어질 거 붙어요. 그래서 기출은 똑같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봐 왔었는지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생판 처음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SNS에서 계속 봐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음식 좋아하고 어디 여행 주로 다니고 취미는 뭐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할 게 많죠.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똑같아요. 기출문제랑은 친해져야 돼요. 완전 무슨 말투로 나한테 물어볼 건지에 대한 그 예시를 다 미리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한 번 보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 베스트는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이에요. 근데 그걸 해설을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해설은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들 중심으로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 나중에 다시 봤는데도 역시 또 그런 거 텀을 두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한 번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앞에 상반기에 한 번은 꼭 보고 하반기에 좀 추려서 한 번 보는 정도이고, 4번을 보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체크를 해놓잖아요. 이제 공부하실 때 스티커를 제가 사라고 하거든요. 빨간색 스티커, 노란색 스티커, 초록색 스티커 뭐 이런 거를 사요. 왜 다이소 가면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란색 스티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뭐 이 정도로.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정하세요. 근데 내가 틀린 거는 이건 정말 빨간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틀린 거에 해당한 빨간불을 해요. 빨간색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랑은 기출. 어디를 가도 제가 계속 기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인드맵 하면서도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럼 이 한 장에 지금 몇 문제? 막 이렇게 해보면 이제 한 장 안에 막 문제가 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찍는 건 뭐예요? 시험을 아는 거예요. 얘가 중요해요를 찍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큰 동그라미. 그거부터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요만큼까지 최근에 나온 것까지 딱 보고 나면 아, 이제는 요 옆에 나오겠구나.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또 나와요. 낸 게 또 나오고.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도 묻는 맥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중률은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출 때문에 그래요. 기출에서 이미 저는 다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적중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2022 교육과정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2022 교육과정을 보면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가 다 보여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다시 해설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셔야 이게 스스로 외워져요. 어디를 꼭 외워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때는 그 이유를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감은 어디서 온다? 기출에서 온다. 내가 기출에서 다 봤으면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선생님이 왜 자꾸 여기를 강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기출을 꼭 1, 2월에 한 번은 다 끝내셔야 돼요. 누구나.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반도 이해가 안 되고 반도 못 풀어도 괜찮아요. 왜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냥 그 분위기에 한번 이렇게 젖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1, 2월은 초수 선생님들은 아,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라도 하시되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꼭 스스로 문제를 풀은 다음에 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 틀린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1, 2월은 핵심 이론, 그러니까 초수 선생님들은 내가 알겠는 거, 그리고 강의를 한번 듣고 나니 이게 내용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워지고 알겠어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과 얘는 약간 이제 빨리 감이 안 오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눠 놓는 거. 이게 세퍼레이트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쪽에다 힘을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약점이 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다역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여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알겠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건 좀 알겠어? 얘네들은 아직 모르겠어?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 그 모르는 걸 해결해 가는 1년 동안의 과정이 선생님들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동화하려면 반복할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내가 반복해서 자동화할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은 이거는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러면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양도 결코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시간을 요구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올해 초수로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할 시간을 10시간 정도는, 또는 9시간, 10시간, 뭐 더 많이 하시는 분은 12시간도 하시고, 초수로 서울 합격하신 분이 1차 합격하셨던 선생님이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못해요. 체력이 안 돼서. 그리고 팍 몰아서 하면 그때 이렇게 팍 뭐가 돼요. 하나씩 탁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게 장기전이다 보니까 저 약간 밤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을 잘 못 새겠어요. 체력이. 근데 선생님들은 절대로 밤새 가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가 될 때 쫙 하고 안 될 때 퍼진다. 차라리 6시간씩 매번 리듬을 맞춰서 하는 게 훨씬 이 공부에는 적합해요. 그래서 리듬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양과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화되지 않은 내용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약간 의욕을 상실해요. 그러다가 시간은 가요. 또, 하다가 또 시간이 가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하시려면,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반복해서 볼 수 있을 만큼의 구조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구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하고도 1차를 붙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초수로 붙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긴 한데, 일반적인 음악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를 입증할 정도예요. 그거는 저 구석통에 뭐가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음악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맥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중요한 부분을 알아서 교육과정의 맥락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과서랑 교육과정을 딱 합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지금 현행 문제에서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저 모래사장 같은 데서 막 헤매는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는 반복은 못해요. 그냥 한 번 쭉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반복을 안 하는 건 점수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주 여러 번 반복해야만 그거를 풀 수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한 번 정도 스쳐갔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업 때 제가 알려드려요. 왜 중요하다?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다뤄졌으니까 중요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출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인출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구조화는 제가 하도 강조해서 이거는 이제 그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이해하고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눈으로 바르는 거에서 끝나면 이해가 안 된 상태, 내면어가 안 된 상태는 이게 바뀌잖아요. 다른 옷을 입고 나오면 또 몰라요. 이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와도 그 사람의 그 본연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문제가 의미하는,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바뀌어 있는 문제에 아주 막 많이 심하게 바꾸지도 않아요. 근데 살짝만 바꿔도 선생님들이 이게 안 돼요. 호환이. 그거가 이제 고득점에서 약간 하면서 밀리면서 점수가 조금 안 나왔을 때 생각보다 이거에서 이해를 제대로 이게 수업에서 분명히 문제를 푸른 거고 기출에서도 다룬 건데 이게 이 말이었어를 모른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모르는 거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아주 투명해져야 돼요. 스스로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스스로 보이게 붙여놓자는 게 스티커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인강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카페를 주로 활용하실 거고, 직강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다 그날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그날 한 것 중에서 계속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묻는 시간을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묻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거기에 대한 기초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집에 와서 좀 공부를 해와야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때 이제 가져오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뭔지를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만 봐도 아,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구나가 보이고, 그리고 근데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이어도 뭔가 의문이 날 때는 계속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들 책에다 연필로. 그래서 아, 이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걸 이제 빨리빨리 클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쪽에서 아는 쪽으로 옮기는 작업이다. 그러려면 모르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 단추다.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래서 이해하고 내면화한다는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를 풀어봐서 틀리잖아요. 그럼 이건 내면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이해가 그 문제를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근데 이 부분이 기출이 다 해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내면화를 하는 거를 이 시험을 여기다가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이제 약점 리스트를 제가 근데 투 선생님들한테는 말고요. 재수 이상이 되신 선생님들한테는 약점 리스트를 써오라고 할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에 도와드릴지를 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대략 알아요. 그래서 교과서반에서는 국악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이제 하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다 외웠는데 또 틀려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서양음악 통론? 이 부분도 생각보다 약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여긴 심화반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교과서반에서 아예 서양음악 통론반처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네, 이게 고득점 없는 방법이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시험의 패턴을 선생님들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뭘 하기 위한 패턴 인식이에요? 예측하기 위한, 다음번에 뭐 나올지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데 제가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드릴 거지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만들면서 시간을 쓰라고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기출을 모아가지고 막 붙이고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에 외우세요. 더 풀고 외우세요. 자료는 제가 충분히 선생님들이 하나도 손 안 대도 될 만큼 자료를 깔끔하게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다? 내면화해서 외우는 거다. 자동화 안 되면 문제 못 푼다. 못 푸는 문제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점 리스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메꿀 건지를 제가 알려드리죠. 그리고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 이거를 그 약점들을 최대한 커버하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약점을 커버하는 건 핵심 이론에서는 못해요. 그렇게 자세하게 할 시간이 전혀 없고요. 핵심 이론에서는 기출 문제가 읽힐 수 있고 거기에서 뭘 물어봤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한 반 정도 풀리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요. 초수 선생님들은. 그리고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 7, 80%까지도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들으면. 자, 그리고 이제 구조화하는 거는 마인드맵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출하도록 도와드릴 건데, 매 수업마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실 거거든요. 50분 정도. 근데 그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매번 중간고사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죠? 그러니까 이전 주에 공부한 거는 중간고사 분량 정도씩 나가요, 진도를. 중간고사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기말고사 정도로 나가요. 한 주에 우리가 하는 분량이. 그러면 한 주 분량의 기말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인출하는 거 안 하시면 나중에 가서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나중에 외우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고시를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수 선생님들도, 붙는 선생님들은 붙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서울, 경기, 뭐, 아무튼 좀 커트라이닝, 그냥 전통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도 붙어요. 그게 가능한 거는 그 앞에 절대 시간만큼을 다 외우면서 공부를 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6월 정도 전까지는 초수 선생님들이랑 재수 선생님들이랑 차이가 엄청 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수 선생님들은 또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빨리 또 이제 그 커트라인보다는 훨씬 넘어서는 거를 상반기 안에 끝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여기 적용하는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라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복합선율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영어로 뜻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얘네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두 개가 같이 선율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전 당연히 그걸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형태주의에서 두 개가 이렇게 따로 가면 이쪽 거 들리고 아래 거 들리고 각각 니다 이렇게 시간이 들리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는 거가, 이런 거를 완전히 그게 무슨 말인지 형태주의 하면서 완전히 이해했으면 말이 똑같은 용어가 안 나와도 그냥 악보를 보면 그게 바로 생각이 나시게 공부를 한다는 것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를 알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 아예 생판 안 본 듯한 용어가 나올 수는 있어도 어떤 음악적인 맥락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아예 새롭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저 위에서 1, 2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에서 보통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걸 샅샅이 다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까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이전에 공부할 때 그냥 눈에 바르듯이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 애티튜드를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 그 의미가 뭔지 아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컬이 어떻게 짤 건지 제가 그냥 한번 짜봤어요. 저 근데 이거 하느라 거의 밤샜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을 해놨는데 다 생각해 놓은 거를 정리하는데 거의 어제 제가 되게 늦게 이제 저희가 끝났어요. 2차 오늘 시험 보신 선생님 저기가 수업 시련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이거를 다 만들어서 쫙 머릿속엔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2-3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거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적어놔 봤어요. 그랬을 때 핵심 이론반을 지금 초수 선생님은 일단 지금 직강으로 하는 강의들이 요렇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와서 들으시면 돼요. 요렇게는 그냥 순서대로 쭉 들으시면 돼요. 그냥 요 날 와서 듣는 강의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배치해서 내가 인강과 온오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 요거를 하는데 반드시 묶어가야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묶어가야 되는 애들을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얘네 2개는 주제별로 묶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양음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양음악을 3주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서양음악이 3주가 끝나면 또는 서양음악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암기까지 해서 모의 테스트까지 보고 그 다음에 뭘 푸시는 거냐면 그 주제에 서양음악 그동안 나왔던 걸 쭉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0까지 문제가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은 자료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모든 자료가 다 강의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제가 문항 분류표를 다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서양음악사가 이런 흐름으로 그 뒤에까지 나왔구나를 선생님들이 다 보시면 나는 어느 파트가 약해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현대가 안 나온 적이 없구나. 그럼 올해 뭐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와 르네상스에서 물어봤을 때 답에는 항상 이 키워드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묻는 핵심은 이거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성음악이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수업에서 할 거거든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 2개 이렇게 묶어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악 파트가 기출 말고 핵심 이론이 또 3주 동안 끝났어요. 그러면 국악 파트의 기출 문항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수업했던 거 생각해 가면서 연결시켜서 여기까지는 풀리고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네 하는 것들은 다 표시, 틀린 거 다 표시. 그러니까 빨간 딱지가 막 4-5개가 붙어요. 나중에는 그 빨간 딱지가 4-5개가 붙은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기출에서는 모르는 게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묶여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교심하고 잠깐만요. 초수 선생님들은 문제풀이를 열로 땡겨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묶여야 되는 부분이 여긴 그냥 각각이에요. 얘는 이렇게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해서 갈 건데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교과서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인강으로 문제풀이. 그래서 교과서반을 다 들으신 다음에 문제풀이를 들으세요. 순서는 그거를 아니면 그리고 재수 이상 선생님은 똑같이 아까 문제부터 만나서 깨져보고 내가 어디 구멍이고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이런 거 나왔으면 나 다 틀렸겠네 또는 많이 틀렸겠네를 확인하시는 식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거 듣고 요거 해설 듣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초수를 하고 있으니까 초수 선생님들은 문제풀이부터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풀이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교과서 해설을 다 듣고 나서
공부를 한 다음에 교과서 문제풀이를 하세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게 10주 수업이에요. 여기는 지금 2달을 하라고 했으니까 8주잖아요. 8주인데 그 중에 4주가 뭐냐면 교과서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6주를 하고 그 뒤에는 2주 정도씩 묶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문제풀이를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이게 한 트랙이고 또 한 트랙으로는 뭐가 가야 되냐면 요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중요하게 이제 가는 게 2개가 가고 여기 3, 4월에도 크게 2개가 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은 이거는 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마교심 할 요일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날은 꼭 그걸 할 거야 라고 그걸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조금 친해지시면 짝 스터디도 되게 추천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듣고 확인. 왜냐면 인강은 밀렸다가는 사단이 납니다. 너무 이게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양을 줄여드리고 강의도 최대한 안 하면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게 하고 싶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계속 약간 더 어려워지거나 뭔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마교심 같은 경우는 7주 강의거든요. 그러면 얘는 요일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금요일에 요걸 했으면 나는 뭐 주말에 일요일에 또는 뭐 수요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정해 놓고 여기 제가 주의할 점을 적어 드렸는데요. 인강 수강 시 각 주별 강의는 가급적 하루의 수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한 호흡으로 하다가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게 힘들다 하시면 보통 우리 밥 먹고 합시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밥 먹고 합시다 하거든요. 그 점심시간 이전과 이후 정도로 나눠서 둘로 나누는 것 정도까지는 그것도 별로 그러니까 좋진 않지만 이제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한 강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클리어하는 거 있죠. 제일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어떤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거를 나름 막 순서를 해가지고 이 흐름에서 가져와서 여기는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샥 몰아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겠다. 뭐 약간 이런 전략을 세워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하루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걸 쫙 펼쳐놓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따따따따따 들어간 다음에 다시 쫙 펼쳐서 끝내자. 약간 이런 식의 뭐가 흐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오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잘라서 들으면 그게 다 무시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하루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침 먹고 또는 오후에, 오후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럼 내가 오후에 쭉 강의를 듣겠다. 5시간 동안. 그러면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까지 그냥 한 호흡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10분씩 쉬고 다시 듣고 또 10분씩 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 이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럼 강의가 진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직강으로 하는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번밖에 기회는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템포로 듣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핵심 이론은 대부분 원템포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약간 올려서 들으시고 많이 올려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려 듣진 마세요. 왜냐하면 의미들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1.5보다는 늘리지는 마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합격하신 선생님들한테 그 사보 프로그램을 약간 선물처럼 연수를 해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차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전혀
2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2차 하고 나서 거의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순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지방에서 오신 거예요.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 계속 막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 계속 빨리 들으셨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이렇게 테이프를 늘려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투리를 굉장히 걸쭉하게 쓰시면서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자, 각자에 맞춰서 들으시는데, 직강은 어쨌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가지만,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거는 약간씩의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1.2, 3? 그 정도면, 그러니까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말고 해서 시간을 하루에 듣는 게 포인트.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장소 정하세요. 이게 리듬을 만드는 게 1월에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부할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 잘 된다고 밤새고, 그 다음날 와 이러고 있고, 절대 안 돼요. 그냥 아주 회사원처럼 공부를 하세요. 회사원 출근하듯이. 그래서 그 꾸준함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스트라빈스키가 그렇게 곡을 썼대요. 딱 아침에 8시에 딱 출근해서 은행원처럼. 그래서 한 10시간, 8, 9시간에서 10시간 많이는 그렇게 딱 쓰고 이제 딱 끝내고, 영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앉는 거예요. 앉으면 이제 쓰다가 보면 영감이 오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잘 될 때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하듯이, 회사원 일하듯이. 그래서 딱 아침 딱 몇 시 하면 이제 그건 선생님들이 정하세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관리하는 가이드를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처음부터 막 너무 욕심내시면 그러고 이제 엎드려갖고 이러고 한 서너 시간 자고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너무 효과가 없으니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좋은 컨디션이 얼만큼인지를 처음부터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장소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스터디 카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아니면 학교 도서관도 좋고, 어쨌건 남이 나를 좀 보는 곳이면 좋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 진짜 의지가 강하신 분은 왜 스카이캐슬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뭐죠? 독서실 같은 방 있죠. 방에다가 그거를 설치하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서울 초수로 합격하셨다는 선생님은 그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가 놀랐대요. 하도 안 나와서. 얘가 살아있는가. 근데 정말 그 복주머니를 하면 선생님들이 몇 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는 약간 믿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내내. 그래서 처음엔 12시간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니까 13시간, 14시간, 15, 근데 그게 누구죠? 그 방이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죠? 그 서울의대 가려고 했던 누구죠? 예서. 네. 예서 책상. 예서 책상에서. 근데 정말 의지가 강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장소 바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은 카페에서 한 3시간 하다가 집에 와서 3시간 하고 이게 나는 훨씬 잘 돼. 그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에게 가장 맞는 걸 빨리 찾으시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어거지로 한 장소에 쭉 앉아 있는 거. 그게 가장 어떤 항상성 같은 걸 유지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의 테스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짧게라도 예습 필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직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멈추고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는 분도 거의 없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중력도 훨씬 더 높다고들 하세요. 근데 그거를 확 올려주는 게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쓱 봐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악할 때는 뭘 듣고 오세요, 뭘 보고 오세요, 막 이런 걸 막 내드려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너무 딸려서 선생님들이 그걸 듣고 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자료를 보통 드리고요. 오늘도 사실은 보통 제가 국악을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양말 이제 약간 먼저 이걸 이렇게 커리를 좀 바꿔보면서 서양음악을 먼저 하는 걸로 했는데, 다 자료들이 보통 예습 자료가 나가는 것도 있고 예습 자료가 안 나가면 전격 정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나갈 거다는 거 진도표 보고 거기까지는 꼭 읽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쏙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복습은 그냥 읽는 게 복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외워야 복습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볼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기말고사를 매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량이 항상 기말고사 정도의 분량들이 매번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1, 2월에는 목표가 개념 정립이에요. 초수 선생님들은. 그래서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념은 아까 제가 묶어서 하기 요거 있잖아요. 개념은 반드시 그 개념을 할 때 기출이 같이 뭐가 나왔는지가 생각이 나는 식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구조화가 필수인데 1, 2월에 마인드맵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할 게 하도 많아서 그걸 같이 할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땐 뭘 한다? 목차 쓰기. 목차를,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 중에서 이거는 사실은 목차는 아니고 이제 가장 시험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 하면 이 장르를 안 벗어나,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이 작곡가를 안 벗어나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끝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교재를 보면서. 근데 서양음악사만 하더라도, 자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처음에 중세 있고 물론 고대도 있지만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엔 뭐가 있고, 그래서 점점 들어가는 그 제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식을 구조화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거를 한 상태에서 3월, 6월에 마인드맵을 하시면 이게 거의 그 제목 목차대로 마인드맵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목차 자체가 평가 영역 분류표로 제가 만든 목차이기 때문에 전격종지 목차는 거의 기출문제집 목차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는 딱 짝꿍이에요. 올킬하고 전격종지는 계속 같이 보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들은 맨날 얘를 볼 때 얘 뭐뭐 있었지, 그게 올킬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로 올려드린 그거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거까지가 같이 있으셔야 최근 문제들이 이제 좀 더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문제 경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세요. 이거 타이머 하는 거 조금만 습관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놓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기록에 힘이 있어요. 굉장히 성찰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리고 언제 그러니까 스스로를,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게 좋고 어느 시간에 내 혼자 공부하는 게 좀 더 나에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해 본 게 인생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파악해서 해보는 거죠. 메타인지가 발달하신 분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거는 정말 메타인지가 좋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 모른다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명확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안에 꼭 끝내야 되는 게 22교육과정 이제 특강으로 다 들어있어요. 심화반에, 마교심에. 그럼 이제 그거를 듣고 암기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따로 좀 더 도와드릴 거예요.
이걸 암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시고 그 밖에 실기에 대한 부분은 국악실기 그 다음에 서양음악 실기를 제가 이렇게 대략 적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쨌건 상반기에는 뭐든 실기를 하고 있어라. 하반기에는 할 시간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은 저는 뭐 장구민요도 어느 정도 배웠었고 뭐 이게 다 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연습만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기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보고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장구 쳤다간 큰일 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장구한 데 갖고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2차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실기 선생님들이. 근데 장구를 되게 전문가처럼 쳐야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치는데 나는 이렇게 땅땅 치고 있으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너무 상향 평준화가 돼버려가지고 나만 못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그 전문 연주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장구를. 그러면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그거를. 그래서 배워서 연습할 시간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다 이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실기를 레슨을 잡더라도 공부 제일 안 되는 시간, 가능하면 공부 제일 잘 되는 시간은 본인의 그 시간표로 넣고, 그리고 이동 시간 최소화할 수 있게 직강에 오시는 날 뭐 같이 뭐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든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살리셔야 합니다. 투수 선생님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치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봐본다, 그리고 투수로 뭘 붙겠어,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화성법 같은 경우는 아직 인강으로 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개설을 해드릴 테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작곡 전공 선생님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대부분 초수 선생님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1, 2월에 넣어놨고, 그럼 1, 2월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1, 2월에 해서 3, 4, 5, 6월 동안 계속 연습하면서 돌리고 7, 8월 중에 심화를 하든가, 아니면 5, 6월 중에 심화를 먼저 땡겨서 하든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뭔가 기초적인 이론은 다 끝나 있고, 이게 그다음 이제 문풀과 모의고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때는 저는 아무것도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반기 모의고사반이 여기서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상반기 모의고사반에 되게 중요한 거, 최대로 중요하지만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막 10점, 15점 막 이렇게 나오신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맞으신 분들 20점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1차 붙었어요. 그러니까 초수인 거는 사실은 그냥 내가 모의고사 실전 같은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모의고사들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5월 정도에 시작하시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다 2번 이상씩은 돌린 상태거든요. 핵심 이론 한 번 돌렸고, 기출 한 번 돌렸고, 심화반 한 번씩 돌리고, 교과서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머릿속에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완전 뒤죽박죽일 거예요. 점수 안 나와요. 뭐 점수를 잘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실전처럼 실전 모드로 내가 해보는 거가 뒤로 밀리면 약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이어도 5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보자.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월에는 전국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이때는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10점 올랐어요. 뭐 이런 거, 상반기에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확 됐으면 좋겠고, 그치만 전국 모의고사에서는
그동안에 한 55점 넘으면 잘했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반기 거를 이렇게 상반기로 땡겨와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는 파격적으로 이거를 하는 건데, 작년에 제가 상반기에 강의를 쉬었거든요. 인강으로만 하고. 그렇게 온오프를 처음으로 약간 같이 해봤는데,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을 이게 해본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시간에 그거를 잘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되게 많이 늘었다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렇게 블렌디드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뭔가 파격을 해보고 나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초수 선생님들은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나 또는 그 이상으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3월에 10점, 6월에까지 10점 점프라고 목표를 둔 거는 50점 정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점보다 조금 아래의 점수가 나왔다거나 이러면 이제 60점대 후반 정도가 목표 점수인 거죠. 그렇게 잡고 간 건데 60점대 후반이 최종 가서 나와도 괜찮아요. 60점대 완전 후반.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재수 이상은 무조건 72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그게 10% 빼는 거거든요. 80점에서 8점 빠지는 점수. 자,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여기 EX1으로 놓은 거 하고 이 EX2로 놓은 부분은 일단 기준이 대략 50점대 초반을 생각하고 50점대 초반 정도에서 좀 더 앞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하냐 아니면 50점대 초반보다 좀 더 위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핵심 이론에 대한 부분을 쓰긴 썼지만 여기는 지금 핵심 이론반이 있고 뒤에는 핵심 이론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 이론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중요하냐면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거기서 구멍을 막 많이 보인다기보다는 기출하고 연결해서 내용을 그동안에 까먹은 게 없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 수업의 핵심 이론을 안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점수가 뭐 60점대 중반이 나오셨던 분이라도 핵심 이론이랑 같이 가기를 더 권하긴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건 정말 빠르게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전격종지라고 하는 책에 익숙해지는. 그래서 그걸 한번 내가 딱 보는데 그거를 내가 혼자 보지 않고 수업을 설명을 빠르게 들으면서 한번 쫙 스캔한다. 이런 생각적인 접근으로 하시면 이거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근데 이거가 뭐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냐면 얘랑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기출해설이랑. 아까 얘기해 드렸죠? 요거 두 개 묶으라고. 근데 이제 여기는 마교심에서 그러니까 핵심 이론에서 교육론이 두 주 수업이에요. 그리고 마교심은 7주 수업이에요. 그리고 기출 해설반이 3주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반이 5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보시면 17개란 말이죠. 강의만. 그쵸?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 클리어하고 그 다음날 쉬고 하루에 하나 클리어하고 그 다음 쉬고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야 얘가 가능한 것들인데 근데 얘가 쉽게 가능한 것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다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강의에서 다 들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이 너무 쉽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죠? 그래서 한 달 안에 가능해요, 이게. 자, 이걸 제가 어떤 때 상담을 해드릴 때 이런 식으로 했었냐면 상반기 강의를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문제풀이 뭐 6월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본인은 어떻게든 올해 시험을 보겠다. 공부해서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제가 문제풀이반 때 나가는 진도 앞에다가 심화를 그냥 하나씩 다 넣으세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심화 다 듣고 오셔서 이해 다 하시고 문제풀이 하면 다 이해돼요. 요렇게 해서 경기도를 붙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6월에 시작하신 분이었는데 한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해가 좀 문제가 쉬웠어요. 2020년 대비가 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다고 했죠. 그리고 2021년 대비하면서 전격종지에서 그 선생님 말로는 전격종지를 정말 열심히 이제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전격종지에 완전 올인해서 했는데 한 5번 보고 갔대요. 전격종지를. 근데 거기 시험 보기 전에 본 것 중에서 한 5문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의 유형은 매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를 쫙 꿰보고 그 다음에 2월에는 국악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꿰보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을 마서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때는 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2달로 펼쳤어요. 한 달 안에 못해요. 그래서 2달에 서양음악을 이렇게 다 몰아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고 있을 때 얘네들 다 까먹으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문제 중심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앞에 거는 리마인드만 하는데 워낙에 깊게 쫙 관통해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막 사라지지 않아요. 구조를 정확하게 세우고 간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좀 마음 갈피 못 잡고 특히 2차에서 떨어지신 선생님들은 또 갈피 못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2달은 거의 이렇게 알아 누워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4월에 이제 3월은 그냥 가고 정신 좀 차려야지. 이때가 4월인데 이미 이때 강의를 다 내용을 다 해놓는 거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되게 많이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4월까지가. 특히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셨던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2차에서 안 되신 선생님들은 그 심리적 데미지가 또 1차와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수 차이가 또 정말 막 요만큼씩 해서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매해. 그래서 제가 2차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했으면 이분이 붙었을 텐데 이거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남게 하려고 2차에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다 현직 선생님들 이렇게 현직 선생님들이 다 이때쯤 되면 다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아까 예서 책상에서 하셨던 그 선생님은 스페인을 간다고 본인 방학하는 날 스페인을 가신대요. 그래서 그 전에 해주신다고 해서 어제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4월까지를 정말 완전 확 뒤집어 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구간을 하나 해보시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꼭 한 달에 못 끝내셔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씩 밀려도 뒤로 가서 어쨌건 6월까지만 다 이게 이렇게 조금씩 밀려간다고 해도 6월 전에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문풀을 상반기에 한번 내가 다 보고 완전히 공부를 한 다음에 하반기를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쟁의 차원이 달라져서 사실은 이렇게 하신 선생님들은 초수 선생님들이 따라잡기가 되게 이제 막 뛰어가는 거죠.
보통은 초수 선생님들이 막 힘들게 상반기를 갈 때 재수 선생님들은 개론서를 씩씩 보고 계세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씩씩 보는 건 아니고 열심히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렇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된 상태로, 그래서 그 시간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공부를 하게 커리를 짠 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한번 확 성취감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아, 교육론에서는 더 이상 틀릴 게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그래서 이전 년도 공부한 거와 질적인 차이를 확 느껴보셔야 해요. 그러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주제별로 제일 그래도 내용이 조금 덜 많지 않은 게 교육론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1월에 이제 넣기는 했는데, 아, 나는 교육론은 5개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완벽하게 외워져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바꾸세요. 본인이 더 취약한 부분으로. 그래서 공부한 게 티가 날 것 같은 부분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거는 본인이 정한다. 그치만 묶여가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나를 해보고, 아,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두 개를 그냥 서양막 심화, 그 다음에 국악심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걸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시간표를 짜셔야 돼요. 이렇게 짜고 나면 강의를 언제 들어야 할지를 이제 다 짜셔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오후는 무조건 복습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오후에 수업을 쫙 들으시면 그 다음날 오전부터 해서 다음날까지는 복습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한 다음에 바로 기출을 또 풀고 또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 비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교심에서 개론서 2개를 완전 샅샅이 하는데, 문제풀이반에서 그 개론서에 있는 지문을 샅샅이 문제를 냈어요. 그럼 하나는 문제풀이 버전의 개론서, 하나는 그냥 개론서.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교육과정 외우고, 그럼 교육론에서는 틀릴 게 없죠. 근데 이제 여전히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스티커. 남은 기간 많으니까 내가 두고두고 완벽하게 할 때까지 계속 스티커. 그러면 선생님들이 새로 오답 노트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오답이고, 답은 거기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다 따로 노트에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오답 노트예요. 거기 스티커만 붙여있고, 설명도 따로 노트에, 답도 따로 노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트는 각각 하나씩 다 따로 있어야 돼요. 문제 풀을 때 보통 이렇게 반 접어서 노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풀고 그 다음 넘겨서 거기다 또 해설 쓰고, 그래서 앞에는 답 내가 쓴 답, 뒤에는 해설에 나온 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가 지금 직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묶어서 그 묶는 거를 선생님들이 잘 짜서 한 2, 3주 정도를 그 내용 안에서도 교육론 중에서도 철학 파트가 있고 심리학 파트가 있고 교수법 파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철학 파트만 해서 내가 철학 파트를 문제풀이를 했으면 또 마인드맵 심화를 했으면 그 다음에 철학 파트에 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철학 파트에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섹션 교육론 중에서도 다시 어떤 한 섹션이 쫙 꼬치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은 지식의 뭔가 이렇게 쫙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심리학도 심리학대로 쫙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제 빈틈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외워지진 않아요. 1, 2, 3월에 완벽하게 외워지기를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그거를 쫙 한번 다 본다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두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요거는 이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 이상 선생님들이 주제별 묶어듣기 얘기했고, 자, 약점 리스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약점과 약점이 아닌 부분의 공부는 달라야 돼요. 그냥 똑같이 평평하게 알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는구나. 그거는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걸 빨리 찾아서 그 내용에 집중하고 거기를 클리어. 그럼 나는 이제 여기는 뭐가 나와도 안 틀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최약점이 최강점이 되게 하는 게 이제 요 상반기 공부의 포인트여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인출 중심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5개념. 그래서 인출 중심으로 하라는 건 문제부터 푸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5개념 바로 잡고, 이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지 이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체크하세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옷을 바꿔 입고 나왔을 때도 얘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란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 구조화하고 기출 구조화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혹시 기출을 안 하셨던,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보셨던 선생님들은 기출이 확 들어오면, 예전에는 저는 조교 선생님들은 아예 기출만 상반기 동안 내내 기출 스터디를 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기출을 돌리는 게. 그러다가 이제 책이 나오니까 사실은 굳이 스터디가 필요가 없어져서, 근데 책을 내기 전까지는 이제 그거를 계속 답을 서로 맞춰봐야 되고 제가 봐드리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올킬을 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2022 교과서 구조화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해드립니다. 선생님들이 하실 거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 분석집으로 해서 드릴 거고, 그 진도 나갈 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출을 푸시고 유튜브 해설을 들으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가 상담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강의가 열리기 전에 유튜브 해설을, 그러니까 기출을 그냥 통으로 다 풀고 그 다음에 그냥 통으로 해설을 다 듣고 오셔라 하는 얘기를 드린 분들이 계신데,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주제별로 쫙 몰아서 푸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다 되신 분들은 그냥 한 회씩 풀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회씩 풀면서 계속 내 약점을 찾아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 회가 어떤 감각으로 되어 있는지, 문제의 구성이,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가 재수 이상은 이제 가능해요. 소수 선생님들은 그냥 간신히 문제를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설을 어떻게든 듣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매일 공부 시간 기록하는 거, 이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약한 부분 커버하는 거. 실기를 막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막 2차까지 다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거를 약한 부분을 커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인이 2차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막 장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장구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이면 국악가창, 내가 만약에 가공 나오면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그러니까 서양만 가공 말고 국악 가공, 그런 거 못할 것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나를 그러니까 찝찝하게 하는 것들 있죠. 한 번 다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약점을 없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능동적 수업 청취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수업을 다 얘기를 아는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면 좋냐면 백지를 놓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고 하는 얘기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튕기는 애는 표시하고 책에다가. 그러니까 안 외워졌다는 게 이게 있는 부분들은 발견한 부분은 체크. 아, 이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전격 종지가 얇다고 여기 다 있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국악 그리고 교육론, 그러니까 사실 서양음악도 그렇고 다 찾아보세요. 전격 종지에서. 그러면 얘가 압축돼서, 그러니까 설명들이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는 임용 필독 암기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이제 이거 보고 그냥 다 외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다 있어요, 거기. 그래서 최대한 압축한 거 자체가 선생님들의 양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회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을 들으시면서는 이 책에서 뭐가 내가 새로 이거 나오면은 바로 인출 못 하겠는데 하는 부분들 다 표시하면서 그거 바로 외우세요.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 청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감상하지 마시고 수업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50점대 한 중반 이후 그거보다 조금 더 위인데 1차에서 컷이 안 되신 선생님들 또는 1차를 넘어갔는데 정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50점대 중반이면 상반기 안에 60점대 중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점대 초반이 되면 제가 원하는 점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건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는 거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 지금 빠진 거는 그러니까 핵심 이론을 지금 65점 맞아서 이게 1차에서 65점 정도 받았다. 그럼 사실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될 것들은 다 외워져 있는 상태일 거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에 따라서는 핵심 이론에서 듣는 거가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한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요. 또 시간이 없으신 분도 어쩔 수 없이 스킵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2개 묶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풀이 이렇게 2개가 아니라 그냥 3개를 묶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그라미 3개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거 3개 묶고 여기도 그거 3개 묶고 여기도 3개 묶었어요. 3개 묶는 거에다가 요 앞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 정리만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도 1, 2, 3 아니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순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정하시되 기출을 안 했던 선생님은 기출부터 트라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모르는지 사실은 그 자극이 없으면 내가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비는 거를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제를 푸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나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로 발견하고 다시 백해서 마인드맵이랑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이게 3가지 예시를 드렸지만 3가지가 아니라 이제 마음대로 활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강의를 전체를 다 안 들으셔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을 듣고
이것조차도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마다 모두 다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와 강의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로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그 파트 안에서 다시 약점 리스트를 접어서 그 약점 리스트를 주로 강의를 활용해서 공부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본인의 시간, 그리고 컨디션,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파트타임의 일을 꼭 해야 되고 10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막 꾸겨 넣으면 7시간은 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랑 절대적으로 비례해서 가지만도 않아요. 자, 그래서 시간 관리는 아까 얘기한 듯이 지금 점심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니고 경기 합격하신 선생님 중에 본인은 아침잠이 많아서 나는 무조건 10시에 시작했다, 이렇게 하신 분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난 6시에 시작해야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꾸준히 그 진도를 끝낼 수 있는 본인의 생체 리듬에 가장 맞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드린 것은 적어도 한 7시, 8시 정도에는 책상에 앉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두 시간이 되게 이제 금방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새벽형인 선생님들은 약간 5시, 6시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 하도 못해가지고 밤은 새요. 밤은 잘 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애 고3 때 1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병이 나서 약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쉰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전에 고3 딸을 새벽 6시 아니고 5시 40분에 항상 밥을 챙겨주려고 일어났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을 해도 전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생체 리듬은 다 본인한테 맞추는 거다. 정답은 없다. 시간도 정답은 없다. 그냥 해야 될 걸 하면 된다. 그리고 제대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그 시스템만 1년 동안 꾸준하게 유지하자. 그리고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되고요. 건강을 해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몸이 텐션은 좀 필요하겠지만 절대로 욕심 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웜업을 좀 하시고 그다음 빨리 자리를 잡으세요. 어디서 하실 건지. 그거는 한 2주 안에 여기저기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빨리 정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도 계획인데요. 제가 서양음악 파트를 이 3주 안에 끝내는 게 사실 되게 무리예요. 그래서 대위만 4주차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악이 또 밀려요. 그래서 최대한 보강을 안 하고 싶지만 한 주 정도는 보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3주를 국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2주는 요걸 하고 바로 교육론으로 연결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마교심. 그래서 제가 3월에 선생님들, 초수 선생님들 시간표는 이걸 끝나면서 바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걸 하기 위한 프리스쿨 같은 개념으로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나는 교육론은 1, 2월에 빨리 좀 한번 쫙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이거 이쪽으로 가져와서 들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프리스쿨이 아니라 애프터스쿨로 나는 이걸 그냥 다 한 다음에 쫙 한번 정리하는 걸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서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3, 3, 2로 갈 거고, 요거의 기출이 다 3, 3,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기출이랑 요 두 섹션 끝나면 반드시 기출은 구경하고 가자.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그냥 네, 선생님들께 당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까마득하잖아요. 선생님들 3000시간이라니. 내가 3000시간을 내 인생에서 3000시간을 하나에다가 이렇게 깊이 몰입해서 뭘 하는데, 3000시간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지막 고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30일 정도의 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30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의 칸이 있는 거예요. 뭐 평일도 주일도 없이 뭐 이렇게 하라는 거냐. 물론 이제 그거 조금 쉬고 한다고 했을 때 3000시간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날 할 거는 끝내셔야 그 다음에 10시간이 또 쌓여야,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하시면 10시간씩 한 달을 하면 300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됐을 때는 하루가 일주일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시간의 그거가 굉장히 이렇게 리니어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이 뭐 이렇게 약간 하면서 갈 거예요. 특히 초소 선생님들은 1, 2월에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비교적 양을 최소 이렇게 잘 압축해 드린다고 해도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핵심 이론에서 제가 막 건너뛰지 않거든요. 거의 다 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할 만큼 설명해 드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이론이 절대 그냥 기본 이론이 아니에요. 중요한 걸 하는 거지 쉬운 걸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핵심 이론을 가급적 스킵하지 마라. 거기서 다 많은 부분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들을 그냥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세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건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은 것을 공부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 두 가지만 잘 지켜서 본인이 이제 공부해서 모의 테스트 풀 수 있는 거, 여기까지가 내 공부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번 문제는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는 문제는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성찰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이 준 거는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아직. 그걸 내 걸로 하기 위한 준비만 한 거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시행착오가, 특히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강의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강의만 억지로 들어서 강의를 쫙 클리어하고 나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세요.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강의가 공부가 아니다. 강의는 선생님들이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을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노하우로 쫙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게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예요. 근데 어쨌건 소화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거를 명심하시면 예습, 복습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험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출 안 되면 아무리 이해 다 했다고 생각해도 결국 시험장 가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내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재수하신 선생님들도 그닥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한번 깨져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래서 상반기에 그걸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거 하려면 서너 번 돌리려면 막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그리고 눈에 띄게 이게 성취가 있어야 공부가 보람이 있지. 그냥 이렇게 앉아는 있고 책은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상반기를 보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 이게 맞나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약간 본인이 또 막 이렇게 해보다가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 나한테 더 맞는 방식을 찾고 싶으면 그때는 똑똑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얘기 이렇게 쭉 들어봐서 약간의 그러니까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입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시험은 그냥 본인이 가장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그걸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꾸려나가는 건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의 전략적인 실패 이런 걸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엄청 길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해본 적은 처음인데 엄청 길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